시장에서 열량의 사람을 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자유도 미래도 모든 것이 글자 몇 줄과 도장 하나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이 천한 여자를, 열량의 사람을 사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열량은 사람의 값이 아니라 사슬을 끊는 값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슬을 끊는 데에는 열량보다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용기, 시간, 사랑,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념. 이 이야기는 돈으로 사람을 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량의 산 여성의 삶과 희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사람을 산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종이가 사람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양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박정원. 나이는 42. 벼슬에는 뜻이 없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서당을 마치고 장터에 들렀습니다. 책을 사려고.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붐볐고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종이 한 장 10냥이래. 열량? 뭐가 그리 비싸? 사람이지, 사람. 여자 하나.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 여자를 판다고? 어디서? 저기, 저 구석 주막 앞에. 저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사람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종도 함부로 팔 수 없었는데 하물며 양인을. 주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녀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낙인이 없었고 몸에 족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기름진 얼굴에 고리대 금업자로 보이는 남자. 자, 여기 있소. 종이 한 장 10냥이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이 여자 건강하고 일 잘하오. 10냥이면 당신 것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열량이면 싸네. 하지만 여자 혼자.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시오? 그 종이 보여주시오. 왜요? 보자는 겁니다. 남자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씨 여인, 쌀 10섬을 빌림. 이자는 월 3푼. 갚지 못할 시 노역으로 대신함. 그리고 맨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도장. 저는 여인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 도장이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시오.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를 아시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시오? 아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탓에 도장을 찍었고 인생이 묶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이건 사람을 파는 게 아니라 빈 문서를 파는 것 아니오? 그게 그거지 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이 여자 빚 못 갚으면 평생 내 밑에서 일해야 하오. 열량 내고 문서 사가면 당신 사람이 되는 거요. 불법이요. 불법? 문서에 도장 찍혀 있어. 합법이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합법의 탈을 쓴 불법이었습니다. 열량.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열량이요? 그렇소. 현금으로. 저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마침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습니다. 서당 한 달치 수입. 정확히 열량. 여기 있소. 저는 돈을 남자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진짜 사시는구려. 종이 내시오. 여기. 남자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당신 겁니다. 잘 부려먹으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양반이 여자를. 열량에. 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라오시오. 여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를. 어디로? 걱정 마시오. 해치지 않소. 저는 그녀를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열량의 여자를 샀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문을 믿으시겠습니까? 문서를 보시겠습니까? 열량의 의미, 해지의 비용. 돈이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문서가 사람을 묶습니다. 저는 여인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서당 겸 살림집. 앉으시오. 여인이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당신 이름이 뭐예요?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니? 사람들이 그냥 거지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람. 본명이 있을 텐데요. 기억 안 납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그럼 새로 지읍시다. 네. 이름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여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가져도 됩니까? 당연하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소희. 밝을 소의 아름다울 희. 어떻소? 소희. 여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 시작이요. 저는 빈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문서를 자세히 봅시다. 저는 글을 몰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소. 저는 천천히 문서를 읽었습니다. 쌀 10섬을 빌렸다는 내용. 이자는 월 3푼. 갚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한다는 조항. 이게 언제 쓴 문서요? 3년 전입니다. 3년? 저는 계산했습니다. 쌀 10섬의 값은 대략 단량. 월 3푼이면 3년이면 이자만 10량이 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0단량이 넘소. 그런데 왜 10량에 팔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조항. 문서 양도시, 자녀 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됨.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소혜 씨, 이거 아시오? 뭘요? 이 문서를 산 사람이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10량을 내고 문서를 샀지만 사실 단량의 빚을 떠안은 거요. 소희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괜찮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이 문서는 효력이 없어. 어떻게 해요? 첫째, 이자율이 법정 상한선을 넘었소. 둘째, 노역 조항은 불법이요. 셋째, 당신이 글을 모르는데 도장을 찍게 한 건 사기요. 저는 문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증거로 남겨둬야겠어. 증거요?
이 고리대 금업자를 고발하려면 이 문서가 필요하오.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소. 지금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소. 제 이야기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날 밤 저는 소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열량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인생도 달라질까요? 그녀의 과거 가난이 만든 매듭. 도장은 손가락이 찍었지만 인생이 묶였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슬펐습니다. 그녀는 원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오빠 하나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말랐고 수확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부자에게 쌀을 빌렸습니다. 첫 번째 빚이었습니다. 다음 해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빚은 갚지 못했고 이자가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쌀을 빌렸습니다. 두 번째 빚. 그리고 그 겨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쓰러졌고 동생이 뒤따랐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돈을 빌렸습니다. 세 번째 빚. 결국 어머니와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아버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소희와 오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와 엄청난 빚. 오빠는 말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나는 도망가야겠다. 오빠, 이 빚을 갚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한다. 오빠는 밤에 떠났습니다. 소혜 혼자 남았습니다. 19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아라. 돈이 없습니다. 그럼 집을 내놔라. 집도 빼앗겼습니다. 소희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소희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구걸하고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하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아.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소희는 두려웠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곤장을 맞거나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리대 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담보가 뭐냐? 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리대 금업자가 비웃었습니다. 좋다. 문서 하나 쓰면 빌려주지. 그것이 그 빈 문서였습니다. 소희는 글을 몰랐습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이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냥 빌린다는 내용이야. 걱정 마. 소희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묶였습니다. 3년 동안 소희는 그 고리대 금업자 밑에서 일했습니다. 주막 일, 빨래, 청소. 하루 종일 일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빚 갚는 거다. 업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업자가 말했습니다. 너 팔아야겠다. 네. 내 문서를 팔 거야. 열량에. 저를. 팝니까? 그래. 어차피 너한테서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 그렇게 소희는 장터에 나왔습니다. 물건처럼. 그리고 저를 만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종이 몇 장 때문이라는 것. 소혜 씨,
네. 이제 괜찮소. 제가 도와드리겠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 살아주시오. 사람답게.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가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몇 년 만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되찾아주겠다고. 단순히 문서를 찢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 올려주겠다고.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질까요? 이 돈은 소유의 증거가 아니라 책임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 열어보니 안에 돈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소희의 문서를 사는데 쓴 그 10냥이 들어있던 주머니. 이 돈이 특별한 돈이요. 저는 소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 저는 젊었습니다. 22,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한양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숙식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배가 고팠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네. 거짓말 마게. 자네 눈빛이 죽어 있어.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오게. 노인은 저를 작은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시켜주고 방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네.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자네 같았거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그때 누군가 나를 살려줬네. 밥 한 끼와 방 하나로. 노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살려줄 차례지.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돈주머니를 남겨뒀습니다. 10냥. 그리고 쪽지 하나. 이 돈으로 공부하게.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를 살려주게. 저는 그 10냥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사고 숙식비를 내고. 하지만 과거에는 떨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결국 저는 벼슬의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찾으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그 10냥을 되돌려주겠다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20년 동안 저는 그 10냥을 아껴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기 위해. 그리고 그날 장터에서 소희를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요, 소희 씨. 이 10냥은 당신을 산 돈이 아니요. 그럼 당신을 살리는 돈이요. 노인이 나를 살렸듯이.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당신도 빚을 지게 되었소. 빚이요? 그래요.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살려주시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그것뿐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살아 계실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소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돌지만 책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빚을 갚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은 언제 빚이 될까요? 매듭을 푸는 건 힘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문서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가 관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그의 친척이었고 현감도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서를 들고 가도 제대로 처리해 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우화. 한 사람이 매듭을 풀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당겼지만 매듭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칼로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자가 말했습니다. 매듭을 푸는 건 힘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어떻게 묶였는지 알면 어떻게 풀지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매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듭은 풀렸습니다. 끊지 않고도. 저는 이 우화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소희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매듭이 어떻게 묶였는지부터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고리대 금업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묶어뒀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지, 누가 그를 비호하는지. 일주일 동안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빈 문서에 묶여 평생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저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어떻게요? 함께 싸웁시다. 그 고리대 금업자를 상대로. 하지만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진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 그리고 문서의 불법적인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디에 제출하느냐? 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으로 상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소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상소를 올리면 정말 해결될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오. 만약 실패하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매듭을 풀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소. 하지만 소혜 씨, 들어보시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급하게 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해지요. 하지만 천천히 이해하며 풀면 언젠가는 풀리요. 시간이 걸려도요. 시간이 걸려도요. 올바른 방법이 느린 방법일 때가 많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정성껏 한자 한자 10여 명의 이름과 사연을 담아 그들의 목소리를 글로 옮겼습니다. 새벽까지 저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매듭을 푸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급함이 또 다른 매듭을 만들지 않나요? 종이를 태우는 게 끝이 아니라 종이를 이기는 게 끝입니다. 상소를 올리던 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소희의 문서를 다시 자세히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종이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새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문서라면 누렇게 변색되어야 하는데 이 종이는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의 먹물도 선명했습니다. 3년이면 흐려져야 하는데 저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혜 씨, 이 문서 정말 3년 전에 쓴 거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도장 찍을 때 기억나시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날 밤 다시 그 고리대 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선비 양반. 또 뭐 사러 왔소? 당신 소희의 문서. 진짜요? 뭐? 무슨 소리요? 이 문서 3년 전 건 맞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가짜란 말이요? 대답하시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가짜라고? 종이와 먹물을 감정하면 알 수 있소. 흥, 해보시오. 하지만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진짜 문서는 따로 있다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산 건 사본이요.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지. 그럼 제가 산 건 효력 없는 종이 쪽지지. 남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열량 날렸소, 선비 양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가짜 문서를 판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서는 숨겨두고 복사본만 팔아서 식량을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서가 있는 한 소희는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혜 씨, 미안하오. 제가 속았소. 네? 우리가 가진 문서는 가짜요. 진짜는 그자가 가지고 있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포기하지 마시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문서를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문서를 찾아내는 계획.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들고 서당 아이들의 부모님께 급히 빌린 돈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사고 싶소. 또 누구 거요? 다른 사람들 것이요.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장사하려는 거요? 그렇소.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려고. 좋소. 한 명당 10냥. 하지만 이번엔 진짜 문서를 주시오. 진짜? 그래요. 사본 말고 원본. 안 그러면 거래 안 하겠소. 남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기다리시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손에 여러 장의 문서를 들고. 진짜 문서들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누렇고 먹물이 번진.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희의 것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걸로 하겠소.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돈을 세더니 문서를 건넸습니다. 좋은 장사 하시오. 저는 문서를 품에 넣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 문서를 무효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숨겨질까요? 불 속일까요? 서랍 속일까요? 완벽은 늦고 생존은 지금입니다. 진짜 문서를 손에 넣었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무효화할 것인가? 관아는 믿을 수 없었고 한양으로 상소를 올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리대 금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문서를 빼앗긴 걸 알면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완벽한 방법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소희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때 또 다른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이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빈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그릇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새어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완벽한 그릇을 찾아라. 하지만 그 사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간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새었지만 조금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완벽은 늦고 생존은 지금입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완벽한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로. 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빚에 묶인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양심 있는 이웃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저는 진짜 문서들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입니다. 하지만 이 사슬은 불법입니다. 이자율도 조항도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도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도장은 속임수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소희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모릅니다. 문서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서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증언에.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한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두 베껴뒀습니다. 증거로 쓰기 위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냐? 고리대 금업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내 문서를 태우다니. 당신 문서는 불법입니다. 불법? 증명해봐라.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사본들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문서들의 불법성을 한양에 상소하겠습니다. 상소? 받아들여질 것 같아?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시도는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뭐? 원본은 태웠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업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너희 다 죽은 목숨들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빚은 갚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이자와 조건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업자가 돌아서며 던진 말. 두고 보자.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자유의 맛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요. 그리고 저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지금 살리는 선택, 나중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리대 금업자는 체포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아전과 현감도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 문서가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소희를 비롯한 10여 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박정원 선생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소문의 양반. 선생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악습을 바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감이 문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왕명으로 내린 포상입니다. 선생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포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호적에 올려주십시오. 이름을요? 네. 김소희. 이 사람의 정식 이름입니다. 현감이 소희를 봤습니다. 본래 이름이 없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관아에서 호적을 가져왔습니다. 공식 문서. 거기에 소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희 25세 양인. 소희가 그 문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제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축하연.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정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절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소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의 용기가 우리를 구한 겁니다. 소희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요? 그래요. 당신이 먼저 일어섰기에 다른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었소. 저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묶었던 것은 종이었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소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에게는 있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름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 미래. 그래요. 이제부터 당신이 쓰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괜찮소. 다만 저는 예전에 노인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구해주시오.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옷감을 파는 가게.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소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누구를요? 길에서 굶고 있던 아이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잘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잘하셨소. 그리고 이 돈을 드립니다. 소희가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10냥. 이건 선생님께서 저에게 쓰신 그 돈입니다. 이제 제가 갚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갚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겁니다. 네. 이 돈으로 다른 누군가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갚는 겁니다. 소희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열량은 계속 돌았습니다. 소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은 돌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20년 전 그 노인이 제게 준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 지금도 저는 가끔 장터에 갑니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열량에 되찾은 것은 문서가 아니라 이름이었다고.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슬을 끄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호적에 기록된 그 이름 석자가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김소희. 그 이름은 이제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